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이를 저지하려는 양국 간 정치 대결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김명수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전후체제의 상징, 평화헌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아베 내각이 성립된 2006년 이후에 아베 정권은 줄곧 헌법 개정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올해 수출 규제 강화하고 백색 국가 제외 이런 부분들을 선언한 7월 1일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올해 5월 3일 일본의 헌법 기념일이죠. 그때 개헌파를 모아놓고 아베 수상이 2020년부터 신헌법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헌법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참여 선거 3분의 2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그를 위해서 7월 1일 시점이 상당히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우경화 움직임이 아베 정권 일부에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 전체에 퍼져 있는 넓은 지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의 질문이 일본 회의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회의라는 게 1997년에 만들어졌죠. 일본을 지키는 국문회의라는 모임하고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이 두 가지. 근데 후자 쪽은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종교단체하고도 관련이 있고 신흥종교단체. 그래서 종교우익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모임이 소위 풀뿌리 우익운동이라고 해서 꾸준히 전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그 안보투쟁이나 전공투라고 하는 좌익운동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신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하고 결합을 하면서 위안을 확장시켜 나갔고, 그리고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하는 형태로 의회도 장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범을 한 게 아소 내각이고 아베 내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상당히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일본 우익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저지를 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래서 여기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오늘이죠. 오늘 일본도 이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갈등 이 부분이 더 악화되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후 체제 타파 움직임 자체가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건 이런 대결 구도가 정치 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서 조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관보 복합체라고 하는 관하고 보도죠. 그래서 정치 세력과 미디어가 유착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항상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주는 게 국민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의도하는 여러 가지 국론 불연에 휘말리지 않는 국민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